또 산소 벌초하실 때 요즘에는 낫이 아니라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예초기 때문에 다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던 50대가 벌에 쏘여 숨졌고 일가족 5명이 수십 마리의 벌에 쏘여 다쳤습니다. 벌초를 하던 50대가 벌에 쏘여서 숨졌습니다. 벌초를 하러 가던 80대 노인이 또 벌에 쏘여서 숨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공원묘지 등을 찾아 벌초를 하게 됩니다. 매년 이 시기에는 예초기에 의한 안전사고와 독사, 벌 등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보다 빠른 벌초를 할 수 있어 사용이 크게 늘어난 예초기는 여러 제작사가 있지만 대부분 사양은 비슷합니다. 등에 매는 동력 부분과 손잡이, 그리고 풀을 베는 칼날이나 플라스틱 와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용 전에 예초기의 사양과 안전수칙에 대해 꼼꼼히 읽고 장비 결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칼날이 다리 부분에 큰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불을 벨 때 바닥에 돌이 튀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사용에 익숙치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이 당연히 높아지니 사용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특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시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불규칙한 바닥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 다리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눈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넓은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긴 바지에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예초기 안전사고와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 독중, 독사에 의한 사고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뱀에 물리게 되면 독사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판단과 뱀의 종류를 알아두면 병원에 도착했을 경우 신속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독사의 경우 2개의 큰 이빨 자국이 남으면 일반 뱀의 경우 4줄의 가느다란 이빨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일단 뱀에 물리면 동작을 최소화하여 안장을 취하고 물린 부위를 빗물 등으로 닦아내야 하며 상처 부위보다 윗부분, 즉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끈등을 이용하여 묶어주고 상처 부위가 심장보다 낮게 하여 이송합니다. 뱀에 물린 직후 상처 부위를 적절히 흡입하면 일부 독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감염으로도 있으니 빠른 사람에게 독성이 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벌초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벌에 의한 사고인데요. 벌의 경우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이나 향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해충 퇴치용 스프레이나 약을 바르고 벌초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단 벌에 물려서 전신의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입이나 혀의 부종, 기도 부종이 있게 되면 기도 폐쇄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위송돼야 하며 이때 통증 부위를 찬물이나 얼음으로 찜질을 하여 육류투척을 하면 통증 완화와 독성이 퍼지는 것을 일부 지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얼음을 직접 피부에 닿게 하면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벌초를 하게 되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혼자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도로와 떨어진 곳의 경우 119 구급대의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2명 이상이 행동하여 기본적인 응급처치나 신속한 119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장소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주위의 이정표 등을 알아두고 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가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은 사고 없는 안전한 일생이 유지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기본적인 처치 요령을 익혀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 소방안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